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밤을 샌 서울 한남동 관저 앞.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관저 앞 집회에서 포착된 건 처음인데 윤 의원은 이틀 전부터 계속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며 함께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 윤상현은 누구와도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한다. 윤 의원은 최근까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던 김민전 의원과 함께 오후에 다시 관저 앞을 찾았습니다. 거듭 뭉쳐서 싸우자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움직임은 당 지도부 회의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첫 공개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 사유들을 공개적으로 따져보자는 주장이 비대위원 입에서 나온 겁니다. 선관위 의혹까지도 거론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공세, 그리고 선거 관리의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와 충돌로 정부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국회가 요청하자 바로 계엄을 해제했다. 마치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복사한 듯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 결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보수가 극우와 작별하고 가치지향 정당이 되어야 한다. 제발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확실히 절연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통해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자. 끊임없이 이어진 당내 우려와 별개로 막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조차 윤석열 지키기 위해 별다른 비상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12.3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지지 집회에 나가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아침 6시 반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 집회 현장을 방문해 여러분께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체성은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며 누구보다 앞장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 꼭 뭉쳐서 대한민국 지켜내자 파이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을 설득하던 중 자신은 윤석열을 지키려는 게 아니다. 비상계엄은 옹호될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윤석열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 했지.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와 후손과 그 대한민국 체제가 그거를 지키기 위한 거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거 모르나 알아. 윤석열 대통령 뭐 잘못했어. 그래 비상계엄 나도 상상을 초월해. 옹호하는 게 아니야. 정당화될 수가 없어.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해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며 말을 바꾼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자필 서명 편지에서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기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비슷한 인식을 드러낸 셈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 28일에도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큰절을 하는 등 잇따른 강경 발언으로 극우 세력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도기간 중에 정쟁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재명 대표 비판을 해서 어떤 것인지. 제가 비대위원님들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 부분은 뭐 궁금하시면 본인들에게 직접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님 어제 그 애국 시민 향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힘내자 대통령 편지에 대한 정치적으로 논의가 있었는지랑 그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글쎄요,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다만 뭐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뭐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국민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이 양진영으로 매우 극렬하게 나눠져서 사회 갈등이 아주 심화돼가는 이런 과정들 속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 문제도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형태가 됐든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수처 또한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는 합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그 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또 그렇게 지금 또 막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혹시 이런 상황들이 법 집행기관과 또 시민들 사이에 혹시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 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일단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도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낸 그 원문에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시고 당이 그 부분을 그 취지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쓰셨는지 직접 쓰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냥 저희는 그 상황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진영으로 갈려서 물리적 충돌까지 지금 국민들이 우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최대한 자제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오늘 이르는 특정편 집행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던데 윤 대통령께서 그럼 영장 집행 과정 들어가면 순순히 체포에 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뭐 저희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검사 같은 참여했는데요. 예. 아니 첫 번째로 대통령 편지가 이런 감정 지지자들 그 편지에 대한 해석을 뭐 제가 받아보는 분들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편지의 내용을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뭐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뒤에 부분 일부 부분들은 뭐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걸 하나로 제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당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양극단으로 갈린 이런 상황들이 혹시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것으로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차분하게 저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게 누구도 이제 영장 집행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입니다. 예. 혹시 대통령도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뭐 우리가 당의 입장은 그런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라면 그게 협조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냐는 거죠. 당의 입장이. 아니요, 제 발언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